포르투갈의 해안 절벽, 나자레의 거친 파도가 아침을 알리는 곳에 아르투르의 낡은 집이 위태롭게 서 있었다. 72회를 살아온 그의 은회색 머리칼처럼 집도 세월의 무게를 고스란히 이고 있었다. 창문 너머로 펼쳐진 대서양은 젊은 시절 항해사였고 이후 등대지기로 평생을 바다와 함께한 그에게 익숙한 풍경이었지만 이제는 그저 망망한 공허로 다가올 뿐이었다. 몇 해 전 아내 이자벨이 세상을 떠난 후 그의 시간은 빛바랜 항해의 지도처럼 멈춰버렸다. 커피 한 잔으로 시작하는 아침은 의무감에 가까웠고 정원에 핀 아내의 장미만이 희미하게 살아있는 과거의 향기를 전했다. 할아버지, 주말 아침 10살 손녀 소피아의 목소리가 정막을 깼다. 아들 네와는 서먹했지만 가끔 찾아오는 소피아는 메마른 그의 일상에 잠시 볕을 들이우는 존재였다. 하지만 아르투르는 손녀에게조차 마음의 빗장을 완전히 열지 못했다. 그의 가슴 속에는 깊은 바다처럼 누구에게도 꺼내 보이지 못한 슬픔과 후회가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할아버지, 저 왔어요. 소피아는 현관문을 활짝 열고 들어섰다. 그 뒤로 낯선 여인이 따라 들어왔다. 60 후반쯤 되어 보이는 자유로운 예술가의 분위기를 풍기는 여인이었다. 안녕하세요, 아르투르 씨. 옆집으로 새로 이사 온 이네스라고 합니다. 따님이신가 봐요? 참 예쁘네요. 이네스는 햇살처럼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아르투르는 갑작스러운 방문에 당황하며 짧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평온하지만 고독한 세계에 작은 파문이 이는 순간이었다. 소피아는 학교 숙제라며 우리 동네 등대 이야기를 조사해야 한다고 했다. 옛 등대지기였던 아르투르에게 이보다 더 적절한 숙제는 없었지만 그는 선뜻 내키지 않았다. 등대는 그에게 영광이자 동시에 지워지지 않는 상처였기 때문이다. 젊은 시절 폭풍우 치던 밤 바로 저 등대 아래서 그는 가장 친한 동료 마누엘을 잃었다. 마누엘의 마지막 절규가 아직도 귓가에 생생했다. 할아버지, 등대 이야기 좀 해주세요. 네. 소피아의 초롱초롱한 눈망울을 외면할 수 없었다. 아르투르는 마지못해 입을 열었다. 등대의 역사, 구조, 자신이 겪었던 몇 가지 일화들을 건조하게 늘어놓았다. 하지만 마누엘의 이야기가 나올 차례가 되자 그의 목소리는 심하게 떨렸고 얼굴은 창백해졌다. 그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그때 조용히 차를 마시던 이네스가 부드럽게 말했다. 아르투르 씨, 때로는 말로 다할 수 없는 감정들이 있지요. 그런 감정들은 어쩌면 다른 방식으로 표현될 수 있을지도 몰라요. 이네스는 가방에서 작은 스케치북과 연필 한 자루를 꺼내 아르투르에게 건넸다. 가끔은 색깔이 말보다 더 많은 것을 이야기해주기도 해요. 당신의 바다를, 당신의 등대를 한번 담아보세요. 아르투르는 스케치북을 받아들였지만 시선은 여전히 바닥을 향해 있었다. 그림이라니, 평생 붓 한 번 제대로 잡아본 적 없는 그에게는 너무나 생소한 제안이었다. 그는 거절의 말을 찾으려 했지만 이네스의 따뜻한 눈빛과 소피아의 기대 어린 표정 앞에서 입을 뗄 수 없었다. 그날 밤 아르투르는 홀라마 이네스가 건넨 스케치북을 만지작거렸다. 창밖에서는 여전히 파도 소리가 들려왔고 그 소리는 마치 잊고 지냈던 과거의 목소리처럼 그의 마음을 두드렸다. 다음 날 아침 소피아는 할아버지 방에서 스케치북을 발견하고는 신이 나서 그림을 그려달라고 졸랐다. 아르투르는 못 이기는 척 연필을 들었다. 기억을 더듬어 나자레의 등대를 그리고 그 아래 펼쳐진 거친 바다를 서툴게 그리기 시작했다. 선은 삐뚤뚤빼뚤했고 형태도 우스꽝스러웠지만 그림을 그리는 동안 이상하게도 마음이 조금씩 가라앉는 것을 느꼈다. 잊었다고 생각했던 혹은 잊으려 했었던 감정들이 연필 끝을 통해 스케치북 위로 스며나오는 듯했다. 슬픔, 분노, 그리움, 그리고 아주 희미한 위안까지도. 이네스는 아르투르의 첫 그림을 보고 기술적인 조언 대신 따뜻한 격려를 건넸다. 당신의 바다는 아주 깊은 이야기를 품고 있네요, 아르투르 씨. 계속 그려보세요. 당신 안의 이야기가 스스로 길을 찾을 거예요. 소피아는 할아버지의 그림과 이야기에 완전히 매료되었다. 주말마다 찾아와 할아버지와 함께 등대 주변을 산책했고 아르투르는 손녀에게 바다 생물 이야기, 별자리 이야기를 들려주며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었다. 소피아의 해맑은 웃음소리는 아르투르의 낡은 집에 다시 온기를 불어넣었다. 그는 소피아의 질문에 답하며
자신도 모르게 과거의 좋은 기억들을 떠올렸다. 마누엘과 함께 밤하늘의 별을 보며 미래를 이야기하던 젊은 날의 기억, 아내 이자벨과 등대 아래서 함께 맞이했던 수많은 새벽들, 어느덧 늦봄의 햇살이 나자레의 하얀 집들을 따스하게 감싸고 아줄레주 타일 장식이 반짝이는 계절이 되었다. 이네스는 아르투르의 그림에서 꾸밈없는 감성과 숨겨진 잠재력을 발견했다. 그의 그림은 기술적으로는 미숙했지만 보는 이의 마음을 움직이는 강렬한 힘이 있었다. 아르투르 씨, 곧 마을에서 작은 예술 축제가 열려요. 당신의 그림을 출품해보는 건 어때요? 이네스의 제안에 아르투르는 손사래를 쳤다. 나 같은 늙은이가 뭘, 이건 그저 낙서일 뿐이요. 변화에 대한 두려움, 자신의 작품을 남에게 보이는 것에 대한 부끄러움이 그를 가로막았다. 하지만 소피아는 달랐다. 할아버지 그림이 세상에서 제일 멋져요. 꼭 보여줘야 해요. 제가 홍보대사 할게요. 소피아의 열렬한 지지와 이네스의 부드러운 설득이 그의 다친 마음을 조금씩 두드렸다. 예술에는 나이가 없어요, 아르투르. 단지 마음만 있을 뿐이죠. 당신의 마음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결국 아르투르는 용기를 내기로 했다. 축제에 낼 그림의 주제는 그가 평생을 함께한 등대와 폭풍 속의 바다였다. 그는 이젤 앞에 앉아 하얀 캔버스를 마주했다. 이제는 연필이 아닌 붓과 물감이었다. 이네스는 그에게 기본적인 사용법을 알려주었지만 나머지는 오롯이 아르투르 자신 몫이었다. 그림을 그리는 과정은 고통스러운 자기 직면의 시간이었다. 캔버스 위에 폭풍 우치는 검푸른 바다를 그려나갈수록 마누엘을 잃었던 그날 밤의 기억이 생생하게 되살아났다. 거대한 파도, 부서지는 배의 잔해, 그리고 마누엘의 절박한 눈빛. 그는 동료를 구하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붓을 놓아버리고 싶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고 숨이 가빠왔다. 이네스는 그의 고통을 몰차 지켜보았다. 그녀는 섣부른 위로나 조언 대신 조용히 그의 곁에 머물며 따뜻한 차를 건네고 때로는 함께 창밖의 바다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아르투르가 스스로 자신의 감정을 마주하고 표현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었다. 슬픔도 죄책감도 모두 당신의 일부예요. 아르투르, 그것들을 밀어내지 마세요. 당신의 색으로 표현해보세요. 어쩌면 그 안에 길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 감정들 속에서도 감사할 것을 찾아보세요. 마누엘 씨와 함께했던 좋은 기억들, 그가 당신에게 남긴 가치들, 그런 것들이 당신 그림에 힘을 줄 거예요. 이네스의 말은 잔잔한 파도처럼 아르투르의 마음에 스며들었다. 그는 다시 붓을 들었다. 며칠 밤낮으로 그림에 매달렸다. 검은색과 푸른색 물감이 캔버스 위에서 격렬하게 뒤섞였고 그 사이로 한 줄기 등대 불빛이 절박하게 뻗어나갔다. 그림을 완성해 갈수록 그의 마음속에 응어리졌던 감정들이 폭풍처럼 휘몰아쳤다. 그리고 마침내 마지막 붓터치를 끝냈을 때 그는 자신도 모르게 뜨거운 눈물을 쏟아냈다. 수십 년 동안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슬픔과 회한이 그림과 함께 흘러내리는 듯했다. 그것은 고통스러운 정화의 과정이었고 동시에 새로운 시작을 예감하는 카타르시스였다. 드디어 마을 예술 축제 날이 밝았다. 나자레의 작은 광장은 형형색색의 천막과 흥겨운 음악, 맛있는 해산물 냄새로 가득 찼다. 아르투르의 그림 폭풍 속의 등대는 소박한 이젤 위에 놓여 사람들을 맞이했다. 그는 초조한 마음으로 한쪽 구석에 서서 사람들의 반응을 살폈다. 소피아는 할아버지의 손을 꼭 잡고 연신 격려의 말을 속삭였다. 이네스는 평소처럼 차분한 미소로 그를 지켜보고 있었다. 마을 사람들, 그리고 나자레를 찾은 관광객들이 하나둘 그의 그림 앞에 멈춰섰다. 그들은 기술적으로 완벽하지는 않지만 거친 파도와 절박한 등대 불빛 속에 담긴 강렬한 감정에 매료된 듯 한참 동안 그림을 바라보았다. 어떤 이는 그림 속에서 희망을 보았고 어떤 이는 자연의 거대한 힘 앞에서 인간의 나약함을 느꼈다. 그때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아내의 부축을 받으며 그림 앞으로 다가왔다. 그는 한참 동안 그림을 물끄러미 바라보더니 갑자기 눈물을 글썽이며 아르투르에게 다가왔다. 선생님, 이 그림 혹시 수십 년 전 겨울 폭풍우가 몰아치던 그날 밤의 등대를 그리신 겁니까? 아르투르는 놀라 노인을 바라보았다. 노인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저는 젊은 시절 어부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작은 배를 타고 바다에 나갔다가 끔찍한 폭풍을 만났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려던 순간 절망 속에서 한 줄기 빛을 보았습니다. 바로 저 등대의 불빛이었습니다. 그 빛이 아니었다면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없었을 겁니다. 제 아내도 제 아이들도 만나지 못했겠지요. 노인의 아내가 다가와 아르투르의 거친 손을 잡았다. 그녀의 눈에도 감사의 눈물이 가득했다. 오래전 당신의 등대 불빛이 우리 남편을, 우리 가족을 살렸습니다. 이 그림을 보니 그때의 간절함과 감사함이 되살아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등대지기님. 아르투르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자신이 잊고 지냈던 혹은 죄책감 때문에 애써 외면했던 과거의 한 조각이 이렇게 현재로 이어져 자신에게 돌아올 줄은 상상도 못했다. 마누엘을 구하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가려져 있던 등대지기로서의 자부심과 삶의 또 다른 의미가 파도처럼 밀려왔다. 그는 자신이 지켜온 등대 불빛이 누군가에게는 절실한 희망이었음을, 그리고 그 희망이 또 다른 삶으로 이어졌음을 깨달았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하지만 그것은 더 이상 슬픔이나 후회의 눈물이 아니었다. 깊은 감동과 감사, 그리고 잔잔한 평화가 담긴 눈물이었다. 소피아는 자랑스럽다는 듯 할아버지의 허리를 꼭 껴안았다. 이네스는 따뜻한 미소로 그를 바라보며 가만히 그의 어깨를 다독였다. 광장에 모인 사람들의 박수 소리가 파도 소리처럼 아르투르를 감쌌다. 그는 자신을 향한 따뜻한 시선들을 느끼며 처음으로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평화가 샘솟는 것을 느꼈다. 과거의 그림자가 걷히고 현재의 햇살이 그의 영혼을 비추는 순간이었다. 축제가 끝난 후 아르투르의 삶에는 잔잔하지만 분명한 변화들이 찾아왔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어두운 그림자에 갇혀 지내지 않았다. 창밖의 대서양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지만 이제 그것은 공허한 망망대해가 아니라 끊임없이 새로운 이야기를 속삭이는 생명의 바다로 보였다. 그는 아침에 눈을 뜨고 건강하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했고, 커피 한 잔의 여유, 정원에 핀 장미의 아름다움, 소피아의 웃음소리, 이네스와 나누는 소박한 대화 속에서 소소한 기쁨들을 발견했다. 그는 꾸준히 그림을 그렸다. 때로는 이네스와 함께 나자레의 아름다운 풍경을 찾아 야외 스케치를 나가기도 했다. 그의 그림은 더 이상 어둡고 격렬하지만은 않았다. 맑고 투명한 색채가 더해졌고 그림 속에는 잔잔한 희망과 따뜻한 온기가 담기기 시작했다. 그의 작업실 창가에는 아내가 아끼던 낡은 화분에 새로운 꽃이 피어났다. 소피아와는 둘도 없는 친구이자 이야기 동반자가 되었다. 함께 등대 주변을 탐험하고 바다와 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아르투르는 손녀에게 자신의 경험과 지혜를 자연스럽게 물려주었다. 소피아는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으며 세상을 배우고 꿈을 키웠다. 아르투르는 소피아에게 스마트폰 사용법을 배우려다 티격태격하기도 했지만 그마저도 즐거운 일상이 되었다. 그는 나는 나이가 많아서 안 돼라는 생각을 버리고 새로운 것을 배우는 즐거움을 알아갔다. 이네스와는 서로의 삶을 존중하고 지지하는 좋은 친구가 되었다. 함께 정원을 가꾸고 포르투갈 전통 음식인 바칼라우 요리나 칼두 베르드 수프를 만들어 나누어 먹으며 담소를 나누었다. 때로는 말없이 각자의 이젤 앞에 앉아 그림을 그리거나 나란히 앉아 파도 음악을 들으며 저녁 바다를 바라보기도 했다. 이네스는 아르투르에게 가끔은 길을 잃어야 새로운 풍경을 만날 수 있어요. 아르투르 씨, 당신은 아주 멋진 풍경을 찾았군요. 라며 미소 지었다. 아르투르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의 곁에는 그를 이해하고 아껴주는 소중한 인연들이 함께하고 있었다. 어느 화창한 여름날 오후 아르투르는 소피아에게 자신이 새로 그린 그림 한 점을 보여주었다. 캔버스에는 잔잔하면서도 햇살이 가득한 푸른 바다가 펼쳐져 있었고 그 위에는 작은 돛담배 하나가 희망차게 하얀 빛을 펼치고 항해하고 있었다. 할아버지, 이 그림 정말 예뻐요. 꼭 꿈속 같아요. 소피아가 감탄하며 말했다. 아르투르는 손녀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말했다. 바다는 늘 새로운 이야기를 품고 있단다, 소피아. 어제의 폭풍이 오늘의 고요함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오늘의 잔잔함이 내일의 새로운 모험을 예고하기도 하지. 우리 삶처럼 말이다. 중요한 것은 어떤 파도가 밀려오든 우리 마음의 굿을 어떻게 펼치느냐에 달렸단다. 그의 얼굴에는 온화하고 평화로운 미소가 가득했다. 그는 자신의 남은 항해가 여전히 의미 있고 아름다울 수 있음을,
그리고 그 항해는 결코 혼자가 아님을